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중요 군수 공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당대회, 북한 당대회가 끝나고 열병식이 열렸는데요. 여기에 김정은만큼이나 주목받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자, 김정은과 나란히 검은색 가죽 코트 맞춰 입었습니다. 김주에 등장을 했는데 파마를 한 머리 스타일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또 달라진 모습이고, 자, 주석단의 귀빈석 중앙에서 열병식을 바라보는 김주의 모습이 저렇게 대대적으로 조선중앙TV를 통해 나오는 등 거의 투톱, 김정은과 투톱으로 내세운 연출이었는데, 자, 이번에 조원모 박사님도 쭉 보셨죠? 예. 뭐가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일단 푸틴 대통령의 선물 아우러스 차가 섰잖아요. 아, 네. 근데 김정은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내리고 저쪽으로 내릴 때 김주애가 내려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설주가 내리는데 이설주는 떨어지고 그 둘이 모아서 오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항상 뒤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 구도를 보면 항상 저 사진도 그렇고 김주애가 중앙이에요. 아, 그렇네요. 김정은보다 김주애가 더 중앙이고, 심지어 예를 들면 하늘에 경례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네. 그 장면에서는 김정은의 얼굴은 손에 가려요. 아. 저렇게 가리는데 예. 이제 김주애는 얼굴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김주애가 부각이 돼요. 거의 그냥 김주애의 열병식이다, 차라리. 북한에는 선전선동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옷, 행동, 네. 의전 모든 게 다 계산적이거든요. 그렇게 뭐 의도적인 김주애 부각이죠. 아, 그렇군요. 우리 김정하 대표님은 또 북한에서 여군 장교 하셨으니까 이거 굉장히 남다르게 보셨을 것 같아요. 첫째로 가죽 자켓 자체가 북한에서는 상징이 부르주아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죽 자켓을 입었으면 예전 같으면 저희 시기에는 가죽 자켓 입고 지나가면 단속 대상이 돼요. 그리고 장마당에서도 팔 때 가죽 자켓 못 팔아요. 몰래 숨겨놓고 팔아요. 그리고 김주애 저 나이에 지금 파마머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네. 저 나이 때 제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이렇게 볼펜으로 앞머리 감아가지고 몰래 있다가 그랬군요. 예. 학교 선생님 오면 침 발라서 다시 붙이고 네. 그 시절이었는데 저런 머리의 스타일을 저 나이에 어린 여자애가 주석단에 올라온 걸 북한 TV로도 저게 방송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북한 주민들과 북한 학생들의 그들의 허탈감, 길거리에 우리도 저렇게 하나 가면 이제는 단속 안 하나? 예.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단속합니다. 저렇게 대대적으로 열병식을 열었지만, 자, 이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트라이트는 완전 그냥 김주애가 다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아주 특별하게 행동 심리 분석가를 모시고 이 김주애의 남다른 행동들 무슨 의미가 하나하나씩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이번 열병식에서 이상은 분석가님이 좀 달라진 김주애의 행동들, 이런 거 좀 포착하셨죠? 네. 이번 열병식에서 특이하게 더 많이 보였던 점은 아버지의 권력 라인이 네. 딸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성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네, 화면을 보시면 지금 김정은이 나아가면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예. 그 모습을 그대로 김주애가 따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이런 박자를 맞추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걸어갈 때에도 그 간격을 유지하는 모습들 네, 그리고 보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저런 모습들, 같은 행동, 손을 같이 모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네네. 게슈탈트 유사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딱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비슷한 모습, 스타일, 흐름, 행동을 보여주면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아, 저 사람은 같은 라인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특이한 점이 하나가 또 있죠. 굉장히 똑같이 생긴 옷을 입고 있다라는 네네. 점입니다. 여기서 옷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지는데요. 우리가 결국 같은 라인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권력의 라인이 같이 있는 딸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설득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렇게 손짓하고 같이 쳐다보라고 하는데 김주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네, 어색하지 않는 모습도 있는데 잠깐 보면은 예. 표정이 이렇게 웃는 것 같았다가 응. 갑자기 사라지는 표정이 있죠. 아, 웃었다가 표정이 사라지는. 네, 미세한 표정을 지었다가 미세한 웃음을 지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표정이 나타날 때는 예. 표정이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저렇게 미소를 살짝 지었다가 그 표정이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것은 예. 지금 저 자리에서 내가 약속된 행동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와 맞춘 연출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속내가 깔려 있다라는 거군요. 내가 보여줘야 하는 메시지를 네.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수행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내고 있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자, 저렇게 같이 나란히 박수치면서 따라온다. 그러니까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리설주의 모습에서도 포착할 만한 유의미한 게 있다고 해서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자, 리설주의 모습에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요. 예.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걷고, 천천히 걷고, 그리고 몸을 굉장히 작게 만듭니다. 본인을 축소시키죠. 내가 이렇게 손을 상대방의 모으고 있네요. 네, 예.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의 존재감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렇게 본인의 몸을 숨기는 그리고 작게 만드는 행동들을 통해서 예. 오히려 본인의 딸인 주애가 더욱더 많은 시선을 끌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까 조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약간 멀리 떨어져서 나는 프레임에 안 들어가려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그 퍼스트 레이디보다는 그냥 수더분한 동네 여성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눈에 띄지 않는. 네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꼭 나와야만, 그러니까 원래는 리설주가 나오면 시선이 분산되거든요. 그런데 리설주도 사실 가죽 옷을 입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기서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고 네. 또 입은 사람은 후계자라는 얘기죠. 아, 셋이 입어버리면 가족이 돼버리고 가족이 되면 리설주는 후계자가 아니라 딸이 돼버리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지도자 이미지를 가죽 옷으로, 물론 조용원도 가죽 옷이 있고 다 코트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저기서는 딱 두 사람만 입는 거죠. 아, 그렇네요. 셋이 같이 입으면 그냥 가족이 다 같이 입는. 그리고 그런 리설주가 부각이 되면 네. 김주애는 딸이 돼버려요. 아. 후계자가 아니라. 그렇군요. 엄마의 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비켜줬다라는 그렇죠. 건데 최근에 그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김주애가 그 북한 내부에서 일종의 미사일 총국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이게 뭐 진위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항모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13살이잖아요. 이 아이한테 미사일 총국장 자리 맡길 수 있습니까? 제가 30년 이상 북한을 연구하고 예. 북한 무기 체계를 연구했는데 미사일은 저한테도 어려워요. 아, 네. 근데 2013년생인 13살짜리한테 미사일 총국장을 맡긴다? 지나간 뭐가 웃겠죠. 저건 사실은 아닐 겁니다. 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황당한 체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 정도까지 황당하진 않아요. 북한도 나름 합리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네네. 자, 북한의 후계자론이라는 후계자 관련 문건이 있어요. 공식 문건이. 일본에서는 84년에 한글판으로 출판이 됐고 국내에도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후계자의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를 이어 충성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후계자는 다음 세대를 대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에서 김여정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도 문종에서 단종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걸 뺏은 게 강제로 세조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후계자는 다음 세대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들도 좀 겸연쩍으니까 같은 핏줄 여사가 아니고 하필 그 사람이 위대하더라. 그러니까 김정일이 후계자가 한다는 건 핏줄 여사가 아니라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등장을 하면 그 사람이 위대한지를 입증을 합니다. 그걸 위대성 교양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3살 때 김정은이 차를 탔다, 운전했다, 3살 총을 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주애도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럼 김주애가 왜 위대한지를 이제 서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천재다, 뭐 핵의 얘기를 내고 있다, 총국장이다 저런 얘기는 예. 실제로 임명했다기보다는 그만큼 대범한 비범에 있다는 얘기를 이제 지금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김주애 천재성에 대한 얘기들 더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김주애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요. 하려면은 자 김주애가 거의 처음 등장했을 때랑 지금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저희가 이분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그렇죠. 자 왼쪽에 2022년 12월의 김주애, 지난 25일 공개된 김주애.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김주애의 달라진 행동들을 저희가 한번 포착해서 이 안에 숨겨진 권력의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주애가 달라졌어요.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알아버린 권력의 맛. 이거는 이제 이상은 분석가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 텐데 어디서 이런 모습이 포착됐죠? 네, 우선 처음 등장했을 때는 네. 이런 군사 이벤트에 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의 역할을 했죠. 이때죠. 네, 예. 그래서 이때 보시면 하얀색 옷을 입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보호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넣으면서 뒤에 큰 미사일을 배경으로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때에는 내가 등장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아이가 여기에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자세히도 보시면 약간 고개를 살짝 아래로 숙이고 있고 그리고 양쪽 손을 모아서 몸의 자세를 작게 만드는 모습. 그러니까 네. 아직은 보고 배울 역할이 남아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복장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점차 변화를 해나가고 그래요? 있었죠. 네. 네, 행동도 우선 점차 확장하면서 서 있는 모습 자체에 어깨를 펴고 있는 이런 본인을 확장시키는 모습이 거스름 없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시선을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들도 굉장히 천천히 리더의 모습을 연습한 듯한 그런 행동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석상도 예. 이런 국제적인 무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움직임의 체급도 조금 더 커졌다라는 보폭이 것이 좀 커졌다. 네, 예. 움직임의 모습에 대해서 거스름 없는 모습,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 편안하게 보여지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나 등장했어요라는 걸 강조하려는 좀 소극적인 자세에서 점점 과감해진 보폭을 네. 늘려가고 있다. 네, 처음에는 같이 예. 같이 아빠를 따라 나온 딸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주체적으로 본인의 자리를 확보하고 그 자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으로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주애의 위상이 달라진 거는요. 이런 영상에서도 또 목격이 됩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자, 이번에 2023년입니다. 열병식 현장인데요. 자, 보면은 저런 열병식 현장에 주애 그리고 김정은은 주석단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이때 한 사람이 귓속말을 하려고 다가옵니다. 오성장군 박정천인데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군 대장이 저렇게 허리를 깍듯하게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된 거죠. 자, 이거는 김정화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북한 장교 출신이시니까. 어때요? 이거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실제 저희 양아버지가 구군단 김책사단 정치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구군단 정치위원과 양아버지 사이에서 제가 이제 양아버지 만나러 구군단 지휘부에 들어가면 양아버지가 군단 정치위원 들어갈 때 정면을 보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치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저 정면 안 보고 대답해요. 야, 너 왜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양아버지라고 부르냐? 네네. 저한테 그래서 양아버지니까요 이러고 대답질했다가 예. 나중에 욕 먹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그 질문 대답할 때 내가 정면을 봤다고 나와서 혼내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8.15 훈련소 군단 배치되니까 그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열병식 훈련 그때 생각을 다시 그때 해봤거든요. 열병식 훈련할 때 제가 2종대 2행대 2번이었어요. 네네. 그러면 1종대와 1행대는 주석단 정면을 보지 말라고 우리한테도 지시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2번부터 마지막 순번까지 주석단을 볼 때
김정은이나 지도자의 얼굴을 직접 보지 말라고 해요. 아, 그래요? 무조건 네. 45도 각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럼 열병식이 쭉 나갈 때 보면 군인들이 이 각도가 변하지가 않아요. 여기 이 각도가 이렇게 네네.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고 그냥 이 45도 각도에서 딱 유지해서 쭉 나가거든요. 그 지도자나 누구의 권력층을 정면으로 본다는 거는 말 그대로 반항한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북한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저런 장성들이 실제 인사권을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에는 직접 친필 사인으로 직접 임명한 네네. 비서국 대상들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릎 꿇는다는 건 말 그대로 지도자나 그 권력층에 충성을 한다는 또 하나의 표현이겠죠. 어쨌든 간에 북한 장교 출신으로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분석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좀 미묘한 포착 장면들이 있어요? 네,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네. 부분은요. 김주애의 모습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경례를 하는 오성 장군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주변에 있는 다른 장교들의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면 예. 뒤나 옆이나 앞에 있는 다른 장군들이 아무도 이 장면을 쳐다보지 않아요. 아, 그렇네요. 네, 다 정면만을 주시를 하고 있죠. 자, 이 장면 왜 이런 규칙이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쳐다봐서 무슨 상황이지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행동이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아무도 이 장면을 쳐다보지 않고 앞만을 정면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것은 예. 어떤 규칙이냐면 첫 번째는 의전 규칙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쳐다본다라는 것은 이 상황을 평가한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례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인데요. 이런 권위적인 사회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애써 상대를 보지 않음으로 해서 나는 이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내는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아버지에게 행해지던 의전이 김주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그 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변 인물들 통해서 이런 심리까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높아진 김주애의 위상, 심리적으로도 높아진 위상. 사실 이거를 증명해 주는 건 아버지잖아요. 김정은. 그렇죠. 그 김정은에 와서는 많이 깨졌는데요. 김일성, 특히 김정일 시기에 오면 예. 김정일이 키가 작거든요. 키높이 구두를 신어도 작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땐 우리 김종화 대표님은 잘 아실 텐데 조선중앙 텔레비전이나 노동신문을 보면 김정은은 항상 중앙에 있고 주변 사람들보다 키가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중앙에 있거나 김정일이 주변에 치우치거나 네. 그런 사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최고 지도자 한 사람만을 부각시키는 게 북한의 선전선동술이고 보도 기술이거든요. 네. 그런데 김주애를 부각시키려면 문제가 있어요. 아빠가 무너져야 돼요. 아니면 아빠가 옆으로 비켜나거나. 그러니까 저런 경우죠. 지금 최고 지도자 정말 사실 폭군이잖아요. 근데 지금 김주애가 뺨을 만지거든요. 네. 저런 표정도 안 나오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김주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예. 김정은이 물러서거나 배경 처리되거나 주변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네네. 그래야만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김주애의 전이가 되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사진이 뭐냐면 1년 전쯤에 예. 한 1년 반 됐네요. 공군 부대를 김주애와 김정은이 같이 가는데 네네. 김주애가 중앙에 있고 김정은이 배경 처리됩니다. 뒤에. 그런 사진을 만일에 과거에 찍었다 그러면 그 사람 숙청이에요. 그러니까 김주애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예. 김정은의 권위를 김주애로 전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김정은 우상화의 상당 부분이 김주애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아주 많이 나오죠. 생각해보면 뭐 타이머 같은데요, 저거는? 전 타이머죠. 왜냐하면은 예. 저게 이제 미사일 발사 타이머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저게 지금 그 ICBM 발사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지금 환호하는 장면이거든요. 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네. 근데 저건 김정은이 썼던 발사 타이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13살짜리. 저 때면은 저 때가 2022년 11월 네. 그 화성 ICBM 발사할 때거든요. 근데 저것 때문에 미사일 청국장이라는 얘기 나온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런 장면도 예. 김주애의 행보의 70%가 군 관련 행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네네.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세계 직함이 필요하거든요. 노동당 총비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인민군 최고사령관
근데 사실은 김주애가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게 군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군부대 행보를 집중하면서 이제 군과 관련된 신화적 서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김정은이 좀 빠져주고 권위도 내려놓고 이럼으로써 김주애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분석가님 보시기엔 어때요? 물론 이렇게 봤을 때 두 사람 관계에서 정말로 친밀성이 드러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탁 올리는 모습이라든지 네. 얼굴을 만지는 모습들 또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모습들이 이러한 장면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출된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이유는요. 사적인 자리에서야 자녀가 아버지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예. 공적인 자리에서는 표현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접촉도 자제하는, 절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저런 모습을 일부러 보여준다라는 것은 연출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다고 해서 네. 그럼 모든 게 다 연출이냐?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정을 보면 네. 아버지의 모습을 만지는 김주의 표정이라든지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는 김정은의 표정을 봤을 때는 그렇게 긴장도가 높게 관찰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사람 관계에 네. 친밀성도 있지만 이것이 공적 메시지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가 보여진 장면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저런 과속 스피드, 음. 그러니까 우상화의 과속 스캔들이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 김정한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네네. 공적인 자리에서 여아가 아버지 얼굴을 지금 뺨을 만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황당하죠. 북한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요. 김주애가 이례적인 스킨십을 보인 자리가 있었어요. 예. 영상으로 볼까요? 자, 평양 화성지구 주택 준공식 현장입니다. 저렇게 김주애가 아빠와 손을 잡고 걷거나 자 보면은 이제 간부들의 보고를 또 함께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저렇게 걷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저런데 김주애가 주민을 껴안습니다. 예. 자 저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는데 자, 이상은 분석가님 보시기에는 네. 일단 어떻게 읽힙니까? 이거 김주애와 시민들 사이의 흐름 이런 거 좀 읽힙니까? 우선 김주애가 포옹을 했다라는 사실도 사실이지만 포옹을 만들어내는 그 몸의 방식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요? 저희 14살의 아이가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 저런 포옹의 방식을 익히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보면 본인이 먼저 다가갑니다. 네네. 본인이 먼저 다가가서 접촉을 시도를 하면 위험의 순간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아가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 그리고 손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손을 사용할 때 보면 잠깐 접촉만 한다든지 손을 악수를 잠깐만 하고 떼게 되면 그것은 형식적인 메시지가 만들어지는데 오히려 손을 계속 잡고 있고 손바닥의 전면을 사용을 해서 상대를 접촉을 하고 이렇게 되면 네. 친근감이 더욱 빠르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14살의 김주애가 이런 것을 하는 모습, 그리고 저 군중 안에서 밀리지 않고 서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굳어지거나 뒷걸음질을 치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저 접촉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요. 본인 나름대로 접촉을 내가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을 익히고 있다라고 익히고 봐도 좋을 있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조 박사님 설명은 이거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라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여자가 스킨십을 하는 거는 도덕적으로도 부도덕하고 평가되고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왔을 때 국정원 선생님이 악수하자는데 5분 동안 버티고 악수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예, 한국 와서 그 악수 문화를 익힌데 저한테는 한 2년 넘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왜? 여성이 함부로 누구와 외부인가 남성이든 누구든 간에 악수를 한다, 스킨십을 한다. 이거는 북한 문화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건데 저거에 제일 유일하게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유일하게 그 현지 지도에서 네. 아이들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우리 청진항 앞에 내 고향 청진항 앞에 그 유화 작품이 김일성이가 새쌍둥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끌어안고 막 이런 모습이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김정일은 유일하게 저런 스킨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그러한 애민, 네. 애민을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편안한 가족함, 그리고 김정은이 보이지 않는 독재 그런 정치와 그런 문제를 겉으로는 네. 김주애를 놓고 유화시키자라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그런 있다고 메시지. 저는 좀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애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후계자의 풍모, 그러니까 뭔가 스타일링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 등장했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요. 이때가 이제 한 9살 정도로 추정되는데 흰색 패딩 차림의 수수한 모습이죠. 그런데 1년 반쯤 뒤에 이러고 나타납니다. 2024년으로 가보죠. 자, 이게 전이거리 준공식 차림인데, 자, 보면은 당시에도 비치는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시선이 집중됐는데, 일단 이런 스타일 자체가 좀 나지 이거요? 안 입죠. 안 입죠. 그리고 사실은 2022년 11월 예. 처음 나왔을 때만 그 모습만 어려요. 그 직후에 한 달 뒤에 나올 때부터는 옷이 완전히 성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주의 행동이나 의상을 보면 예. 김주의 행동을 그대로 보면은 저 장면만 어린애고요. 저 다음부터는 아주 절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다 보면 좀 과장할 수 있는데 김주혜는 과장이 전혀 없어요. 항상 템포가 똑같습니다. 교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아까 나왔던 장면인데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네. 그 스킨십 할 때요. 김주혜가 하연옷 입은 화동들한테 꽃을 받고 볼키스를 하잖아요. 김주혜도 애거든요. 그렇죠. 네. 애가 애한테 어른의 행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첫 화면 등장 이후부터는 그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모든 게 어린애. 저 장면이거든요. 저 지금 김주혜가 어린애하고 꽃을 받으면서 볼키스를 하는데 김주혜가 저때 나이가 12살, 13살이거든요. 아이랑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질 않아요. 전 어른이 하는 행보거든요. 근데 이게 스타일이 사실 리설트와 또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동일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멀리서 보면 자세히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일단 헤어스타일, 머리 길이가 엄마가 똑같은 긴 머리입니다. 그다음에 옷을 입는 형태를 보면은 리설주가 있는 옷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도 엄마가 애 이 위에서 헌신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 딸이 지금 후계자가 되는데 리설주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리설주가 아마 이 김주의 데코레이션 지금 거의 갔거든요. 그런데요. 네. 데코레이션 하는 데는 아마 그 컨트롤 타운은 리설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분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엄마를 따라한 스타일링이라서 엄마가 좀 엄마 좀 관리를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이제 엄마 손길을 좀 떠나서 전문가의 관리를 받는 것 같다는 분석을 해주셨네요. 네, 아마 이미 많은 분들도 느끼셨을 텐데요. 김주혜의 행동이 더욱 세련돼졌다, 더 자신감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미 헤어나 복장은 뭐 엄마가 해준다라는 수준은 넘어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외형뿐만이 아니라 퍼포먼스, 행동을 수행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꾸민 티가 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공적 자리에서 보이는 행동이 프로토콜화 되어 간다. 그러니까 규칙성을 가지게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반응을 줄이고 우리가 약속된 행동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걷는 모습이라든지 행동과 행동 사이에 그 행동을 전환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변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키워드로 김주혜가 달라졌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요. 이런 키워드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열의 재편이라는 건데 자, 김주혜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입지가 좀 모호해진 인물 바로 김여정 빼놓을 수 없죠. 영상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면은 저렇게 김정은 옆에서 측근해서 보좌를 했던 인물이었지만 자, 김주혜가 등판을 한 이후에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공식 석상에서도 꽤 거리를 두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어린 조카를 향해서 보면은 자,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허리를 또 어린 조카에게 숙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는데 자, 김 대표님. 짧게 여쭤보면 이번에 그래도 김정은이 김여정을 승진시켰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김여정은 어찌 보면 상징성이라고 본다면 김여정은 실무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은 이제 실무로서 이제는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계속 뒤에서 같이 보좌하면서 이제는 정치 활동이 이제는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족으로서 이제 김정일 뒤에 김경희가 있듯이 김여정은 지금 그 위치에서 실무의 경력을 계속 올려가고 김주애는 이제 아빠의 그러한 플러스된 이미지 때문에 네. 이제 상징성으로 계속 나와서 김정은이를 두 여자가 보좌하는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원 분석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김여정과
김주애 말고 리설주와의 묘한 긴장 관계가 영상에서 보인다 그래요? 네, 김여정을 보면 예. 정말 카멜레온 같은 플레이어다라는 생각이 종종 드는데요. 대회 무대에서는 눈과 함께 웃는 진실된 미소를 보여주면서 신뢰의 메시지를 잘 만들거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필요한 순간에 톤을 싹 바꿔서 독설을 막 쏟아붓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네, 그래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 표정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보시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죠. 네. 이 둘의 관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견제가 될 수 있는 관계면서도 동시에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서로가 서로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관계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조 학생 보시기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리설주와 김여정이 모종의 권력 다툼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주애 때문에.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요. 조선시대에서 왕이 세습이 되면 예. 형제는 신하일 뿐이에요. 유일하게 대들었던 게 세조거든요. 북한에서는 유일 지배체제가 있고 대를 이어서 충성하다기 때문에 김여정의 세력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리설주가 김여정을 신경을 쓴다 그러면은 네. 아마 김주애의 후견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정도일 거라는 거 보는 거죠. 또 세 분과 함께 이번 열병식에 나온 김주애의 행동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